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길지 않게 해볼게요. 오늘 제가 페북에다 이렇게 올렸죠.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은 뭐냐면 이재명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그 죄의 근거가 되는 법을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은 했지만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예 죄를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 유죄 나는 사람한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이재명에 해당한 부분을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법의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소추만 중단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소추만.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중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중단하게 헌법을 그렇게 해석하겠다라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말이 안 되냐면 헌법이 법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바꾸는 법률을 만들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5월 초에 나온 거는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에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게 통하는 나라라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설치던 80년대 콜롬비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그걸 분명히 막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5월 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파기환송 될 거다 이러지 않고 아예 대법원이 쫄아서 그냥 이거는 확정해 줄 거야. 이재명을 이걸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날짜로 잡았고 이렇다는 건 결국은 이건 파기환송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다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런 쪽은 좀 더 잘 알잖아요. 민주당이 말했듯이 제가 조선 제1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 법률들의 위헌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생길 텐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법관들이 위축되고 민주당 쪽에서 나중에 이재명이 쫙 민주당 추종자들을 꽂아 나올 것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합헌 판단돼서 이대로 갈 거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영 논리라든가 당파 논리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출세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보다 더합니다. 저는 그 시점을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봐요. 그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설치고 다녀도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사무사하고 애매모호하고 조금 그래도 자기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답이 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그게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볼 때 다들 탄핵 심판이 많이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5대3이 되면은 기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한 명 더 뭐 김영두 재판관이 뭐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4대4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다. 다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땠습니까?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전원일치였죠. 그리고 세부 항목들을 보면 8명의 재판관이 5개의 이슈니까요. 8대 0이 아니라 40대 0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슈 자체가 법률적으로 너무 명백할 경우에는 그런 진영 논리가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5년 동안 이재명만 보고 살면 나중에 지금 우리 평균 수명도 긴데 50년 동안 뭐 이재명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재명과 사귈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법조인으로서의 인생과 커리어와 레퓨테이션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리고 약간 무리인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 정도에서는 진영 논리가 가능한데 너무 명백한 사안에서 그거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굴 두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법조 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합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그건 양아치 짓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뭘 위해서든 자기 진영을 위해서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든 양아치 짓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평생을 그러면 이재명만 보고 살 겁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콜롬비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나르코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이제 시즌 1이 굉장히 히트 쳤죠. 시즌 1의 내용이 뭐냐면 1980년대에 콜롬비아라는 미국 남미 국가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마약 왕이 있었어요. 포브스 몇 대 부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잡는 과정 너무 재밌어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굉장한 악당이지만 매력이 있는 악당이에요. 자기 동네에 축구팀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그냥 뿌려요. 로빈후드처럼.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하마를 갖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죽은 다음에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폐허처럼 되면서 하마가 주변으로 퍼졌죠. 잠깐만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메데인 카르텔의 리더였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 뇌물로 이 콜롬비아 정관계를 주었고 삶았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이제 마약을 많이 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콜롬비아 쪽에다가 이 단속을 되게 닥달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미국 법원에 세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85년 겨울 11월쯤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19이라는 콜롬비아의 좌익 게릴라 단체가 있었는데 이쪽하고 파블로 에스코바르하고 내통을 해서 같은 팀으로 한 팀 먹고 그 대법원을 탱크 동원해서 밀어버렸어요. 불 지르고. 그리고 그걸 이틀 동안 점거하면서 인질 긁어버렸어요. 한 300여 명 잡으면서. 그 과정에서 대법관 열 몇 명이 죽고 그리고 총 죽은 사람만 100명입니다. 왜 그걸 밀어버렸냐? 다 기록이 있잖아요. 송환 관련해서.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기록 자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밀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뭐가 다릅니까? 약간 우아하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탱크를 안 동원하고 좌익 게릴라를 안 썼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법의 기본은 평등입니다. 법에 그물이 있고 법의 그물에 누가 걸리든 이재용이 걸리든 한동훈이 걸리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그물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법들은 뭐에 만드는 거냐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등권의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 아닌 모든 사람, 이 두 부류의 계급이 나눠지게 돼요. 저는 이런 정도까지 민주당이 무리하는 이유를 알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태법원이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죄가 확정돼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를 막기 위해서 이 세계관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막겠다고 나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하기 할지를 제가 연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쟤네가 민주당이 이러죠. 무슨 10만 페이지, 몇만 페이지,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를 며칠 만에 보냐. 며칠 만에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아주 대형 재벌 사건 같은 거 할 때는 10만 페이지 많았어요.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보낼 때 트럭을 빌려서 갔다니까요. 트럭에 꽉 채워서 가도 한 트럭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안 읽었겠어요? 또 다 읽었는데요? 그 읽는다는 게 전공서적 형광펜으로 읽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무슨 증빙 자료라서 쭉 붙어 있고 그거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서면 같은 것도 하던 얘기 반복되는 거거든요. 많이.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몇만 쪽을 며칠 만에 읽느냐? 아유, 이건 진짜 사기치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모든 법관들과 모든 검사는 다 기록을 안 보고 하는 거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그 말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저작물이나 글을 남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는요 펠로포네스 전쟁에도 참전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어쨌든 제가 그 전쟁 시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책을 썼지만 책이 안전해지는 경우가 부분이죠.
대부분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일부러 책을 안 썼어요. 본인이 책을 안 쓰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대화로 해결해야지 이거 남긴 거 의미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기억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왜 기억되느냐? 끝내주는 제자를 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크세노폰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 이런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한 그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한 얘기들을 자기가 정리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얘기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한 거일 거고요. 악법도 법이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은 없어요.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 그 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만든 악법은 이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런 반헌법적이고 이런 유치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힘세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주십시오.